어쨌든 이건 위법 수집 증거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절대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이지 조금 봐주고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특히 음주 측정 같은 거 할 때 체열 부르라고 했는데 안 부르면 피 뽑잖아요. 체열할 때 절차 지켜져야 되는 게 있어. 이게 이제 강제 체열이나 이런 게 법적으로는 검증이거든요. 이런 거 할 때 잘 안 지켰으면은 피에는 분명히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세게 나오는데 위법 수입 증거에 해당해서 무죄.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예전에 영화 같은 거 보면 또는 뭐 실제 현실이 그러기도 했지만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일단 데려간 다음에 때려요. 때린 다음에 자백을 하게 만듭니다. 죽을 만큼 때리는데 안 한 것도 했다고 할 수밖에 없어. 사람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런 다음에 자백하는 거에 사인 받아가지고 그걸로 기소해가지고 엉뚱한 사람 징역살이 시키는 거. 사실 그렇게 오래전이 아니었어요. 이런 일들이 횡행했던 게 불과 40, 50년 전인데 지금은 사실 상상도 못할 일이긴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수사기관,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은 권력을 가진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저처럼 이런 일반인은 사실 좀 무섭죠.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 오면 무섭잖아요. 나 뭐 잘못한 건 없는데 왜 연락 오지? 이런 마음 들고요. 가서 조사를 받는데 검사가 무섭게 말하면 너무 무섭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도. 그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특히 어떤 사람을 전과자로 만드는 거고 그 사람을 전과자로 규정해서 전과자로 만드는 거는 국가에서 하는 거죠. 국가 권력으로 개인을 엉뚱한 사람 잡아갈 수 있어서 엄격한 증거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하고 좀 유명한 게 뭐냐면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자, 이게 헌법 원칙이나 이런 것들 다 감안한 건데 국가기관, 경찰이나 검찰에서 증거를 수집할 때는 절차를 지켜야 되고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그 증거가 실체 진실에는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는 쓸 수가 없다라는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은 실무상 아주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고 그 세부 유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위법 수집 증거의 세부 유형은 크게 세 가지예요. 적정 절차 위반, 영장주의 위반, 형사소송법상 효력 규정 위반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적정 절차 위반은 참여권 침해, 영장 집행 절차의 하자, 공개주의 위반 이런 게 세 가지 정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여권 침해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절차의 담당자의 참여권을 배제했다. 그러면 이것도 위법 수집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영장 집행 절차 하자라는 거는 여자를 수색할 때는 성년 여자가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성년 여자 참여 없이 수색이 이루어졌거나 그다음에 야간 집행 제한을 위반한 압수수색 검증 그리고 영장 원본을 반드시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영장 원본 제시 의무를 위반한 거 이런 것들이 영장 집행의 하자에 해당하고 또 위법 수집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영장주의 위반 이거는 영장 없이 한 경우 영장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영장에 기재된 대상이 아닌데도 압수수색한 경우, 관련성이 흠결된 경우, 그러니까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 없는 다른 거를 압수해갔다. 그러니까 성범죄 문제가 있어가지고 핸드폰하고 PC만 압수해와라라고 돼 있는데 그냥 집에 있는 거 싹 가져갔다 생각해보세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후 영장 누락. 압수수색은 영장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위급한 상황에서는 일단은 압수수색 먼저 하고 나중에 사후 영장 받아라는 게 있는데 그러한 영장 뒤에 요건을 못 갖춘 상황에서 압수를 해버렸다. 그래도 문제가 되고 사후 영장 청구나 발부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영장주의 위반인데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상 효력 규정 위반 이게 이제 증인 적격 없는 증인이 증언을 했다거나 선서 능력 있는 증인이 선서 없이 증언했다거나 자, 이런 것들 다 형사소송법상 효력 규정 위반이고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면 증거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정되는 거예요. 좀 판단해서 이 정도는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라고 빠지는 경우도 또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건 위법 수집 증거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절대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이지 조금 봐주고 이런 거 안 됩니다. 절대 능력, 증거 능력 없고 그다음에 증거 동의도 안 됩니다. 증거 동의도 안 되고 탄핵 증거도 쓸 수 없고 그것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이 되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증거 능력이 없는 걸로 공평하게 적용이 된다.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특히 음주 측정 같은 거 할 때 체열 부르라고 했는데 안 부르면 피 뽑잖아요. 체열할 때 절차 지켜져야 되는 게 있어. 이게 이제
강제 체열이나 이런 게 법적으로는 검증이거든요. 이런 거 할 때 잘 안 지켰으면은 피해는 분명히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세게 나오는데 위법 수입 증거에 해당해서 무죄. 실제 있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래서 위법 수입 증거에 해당하는 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건에 기소가 돼서 증거 목록에 이렇게 뭐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보니까 이건 문제 있다. 이렇게 짚을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짚어야 됩니다. 적정 절차 위반, 영장주의 위반, 형사소송법상 효력규정 위반 좀 잘 보셔서 나한테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유리하게 적용될 것인가를 주장해서 무죄 판단을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